또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출마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게 구도가 바뀔까가 좀 예. 궁금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에서 대권 후보가 누가 돼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56.4%가 나왔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4.6%가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이 출마하기 전에가 한 12%쯤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 큰 변화가 2%에서 없네요. 3% 정도 올랐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50% 이상 그리고 한 59%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59%에서 원 전 장관하고 한 2% 정도가 빠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 2%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도 본인 네. 인기가 많이 빠지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급격히 인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끝단에서 미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유지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뭐랄까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네. 뭐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틀린 건 없죠. 보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네. 멘트들도 생각나는 게 뭐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뭐 중요하냐. 국민들은 그런 친소관계에 관심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저와 가치 철학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천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 그 부분은 좀 섭섭하다. 본인의 가치관이 그거였으면 확실히 친소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공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친소관계에 의한 공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지만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친소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조직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른 포션들이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른 게 사람들의 그런 몫을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든 그걸 다 막을 방법은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짧고요. 네, 그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견지를 했다면 네네. 조상규가 공천 받았겠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조상규의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전 봅니다. 전 칩거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간에 나초 칩거 하고 있습니다. 나초 칩거가 뭐죠? 나초 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세 사람은 다 면담을 하고 한동훈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윤 조직이죠. 세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사무실이 저 같이 있잖아요. 그러십니까? 8층에 있고 저는 12층에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기 네. 그 우리 천공도 거기 있고. 네, 근데 이 세미준에서 또 어떻게 된 게 한동훈만 쏙 빼놓고 세 명한테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것도 좀 그게 시끄럽습니다. 그 초청이라는 게 와서 밥 한 끼 하세요가 아니라 네, 연사로서의 초청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니까 연사 초청이 제가 여기 회원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초청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홍준표 초청장 왔을 때 저 안 갔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게 그 오세훈 시장이 했나요? 오세훈 시장 네, 최근에 오세훈 했죠. 시장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사들 추천이 오는데 네, 사실 뭐 연사 추천이야 뭐 순번대로 쭉 이렇게 우리 여당의 핵심 인물들한테 요청하는 거라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봐야 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근데 네 명 중에 한동훈만 쏙 빼놓고 세 명만 초청을 하니까 예. 이건 대놓고 이제 약간 좀 소외시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세미준이 그러면 뭐 약간 기준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에는 많은 모임과 어떤 그런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뭐 세미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친윤 세력의 핵심이다. 저는 그것도 좀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친윤 세력의 핵심 조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반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윤 정부 끝나고 나면 이 조직은 힘이 없어지나? 그러면 사람들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스탠스를 가져가면 이 조직도 안 좋아요. 롱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세미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저는 좋지 않다. 좋지 않은데 그런 포지션을 지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미준에 가서 저도 인사를 나눴던 사람으로서는 세미준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모임에 이게 세를 불리고 있고
향후에도 보수의 어떤 위기의 보수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네. 저렇게 너무 이렇게 편향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한동훈 위원장도 부르고 그럼요. 그리고 순번대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회원들을 또 가입시키고 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한쪽으로 가면 그 다음 정권 때는 또 아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세미준이 좀 뭐랄까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하고도 특별히 저도 세미준 모임에 가는 사람으로서는 세미준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여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고문 역할을 하고 상당히 깊게 관여가 돼 있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유치한 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는 초청을 하고 누구는 초청을 안 하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또 이영수 지금 이제 이분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요분이 이제 조직지원본부장 지난 이제 대선 때 조직지원본부장을 맡았던 분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분인데 내려오셔도 되고요.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이 지금 초청하기 직전에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래요. 단독 인터뷰. 여당심 바로미터 세미준 이영수 회장. 한동훈은 불통이고 나경원 전대 출마하면 당선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의 뭐 정치적 의견을 포명하는 것이야 민주주의 네. 사회에서 뭐 그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 좀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또 잘못하면 또 나왔다가 또 다른 후보한테 양보하고 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나경원 후보는 산 넘어 산이에요. 보세요. 원희룡 장관 이겨야 되죠. 그렇게 해서 윤심의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윤심 내에서도 지금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그다음 원희룡 이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뭐랄까요 첩첩산중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말했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저 누구야 그 김기현 대표 때문에 출마를 안 했고. 그렇죠. 그 제 생각은 이번에 원희룡 대표 때문에 원희룡 이번에 살아있는 지금 이제 사람이니까 원희룡 장관 때문에 또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점치는 부분들은 그거죠.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나경원 이게 이상하다. 조금 더 뉴스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저 이게 원희룡 나오기 전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이건 이제 6월 또 쳐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영수 회장도 감각이 있으신 분인데 나경원, 원희룡 중에 초이스를 하라 그러면은 원희룡을 초이스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윤심과 좀 약간의 확장성을 같이 가져간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이 그건 아니었잖아요. 선택지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경원 의원을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단일화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친윤 세력 중에서 한 명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일화가 가능하다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 이제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가야 이제 경쟁이 되니까. 나경원과 한동훈은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대한 나오는 거죠. 어대한이란 단어가 난 처음에는 원래 어대한 그러면 어쩌다가 원래 어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난 어쩌다 대표가 한동훈이니까 뭐지 이게 이랬는데 어차피 한동훈이 대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대한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보수의 표를 갖고 있는 많은 당원들은 지난 이제 대표 선거도 지켜봤고 거기에서였던 나경원의 존재감이 이렇게 뭐랄까 쪼그라드는 것도 봤고. 그렇죠. 나경원 대표가 지난 정권에서 황교안 대표 옆에서 뭐 보장 열심히 했지만 정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도 봤고 그래서
지금 보수의 여자 의원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나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그리고 그런 전투력이 있는 후보는 아니라는 것을 많은 당원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으로 표심이 쏠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해봐야 한동훈 원희룡 이 두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아까 초반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